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제가 아침에 길을 올린 것이 지금 정정하긴 했는데 조국 대표께서 질의한 것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차관님은 동의하셨어요? 예, 그때 동의한다고 말해서 지금도 동의하시나요? 예, 그 정정을 지금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니, 그 검토한 바 없고 이 상호 군수 지원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거죠. 예,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관님은 아까 이유를 한일 관계를 고려하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보실 김태호 1차장하고 이런 논의는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사실 일본하고는 이미 그 정보 교류 협정을 맺어 있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까지 맺으면은 거의 동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길을 의심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까? 이제는 없는 것이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것이 만약 맺어진다면은 일본과의 동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보도 교류 협정을 맺고 군수는 전시물자를 서로 탄약을 포함해서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히 좀 해주길 바라고요.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각서 7월 28일 날 한미일 국방장관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저는 그것만으로 알았는데 거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른 목적은요? 동일선상으로 거기 기술이 돼 있잖아요. 영내 도발 위협 대응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안전보장,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나토와 같이 집단 안보 체계, 집단 동맹 체계로 봐야 되거든요. 내용도 저는 봤을 때 거기에 프리덤 엣지 훈련 같이 한미일 훈련을 정례하는 거 돼 있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회의도 정례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참 의장 회의도 정례한다고 돼 있죠. 예, 차관도 회의도 정례한다고 돼 있죠. 뭐 차관은 아니고요. 차관급 관련된 내용. 차관급도 예. 정례하고 예, 인적 교류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라면은 거의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훈련도 하고 이 장관, 의장, 뭐 차관 이런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목적 자체가 아주 불손해요. 사실은 한미일 하면은 예전엔 북한의 핵 위협에만 대응했는데 영내 도발 및 위협 대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대응한다.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전도 보장한다. 이런 내용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 집단 동맹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공개 안 합니까? 의원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거 왜 공개 안 해요? 한반도에 예. 국한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잠재 위협이 있죠. 중국 주변국 위협이. 이미 근데 북한의 핵 일본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하고 인태 지역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니 아니, 당연히 그것은 한미가 이 위협권 범위 내에 있는 국가들은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각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내의 위협,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인도 태평양의 위협은 중국을 겨냥하는 집단 안보 체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해서 국민께 해야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그 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돼 있는 관련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한미 전력으로 부족하나요?
한미 연합 우리 안보 태세를 늘릴 때는 더 많은 능력과 태세를 일본은 갖추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을 만약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갖고 영토적 그 야심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일본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저기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잠깐만요. 말하는 거면 행동으로 하는 것만 위협이고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협이 아니나요? 독도가 일본이 독도 관련돼서 발언을 할 때 얘기하는 건 위협이 아니냐고요. 저희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위협이 아니냐고.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는 위협이 아니냐고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이고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과 맥락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차관이 부인했지만은 아침에 아주 명료한 논리로 동의를 했는데 아마 중간에 이건 아닌가 하고 정정은 하긴 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모종의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특히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각서는 저는 동맹으로 가는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고 봐요. 훈련도 하죠. 그 고위급 회담도 주기적으로 하지. 인적 교류도 하지. 이 정도 되면은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길로 보이고, 그러니까 동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독립역사 지우기. 그러니까 홍범도, 김자진, 김구를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도 조형물이라든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그림, 독도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치우고 하는 거죠.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교재도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문제가 됐으면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 지금 동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동맹이 저희 헌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동맹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차관님.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차관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합의각서를 맺을 때 이것을 대외 공개할 때는 3국이 동의하에 공개하도록 그걸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의 그냥 독단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관례고 그런데 그걸 공개하라고 하신다 한들 저희가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네,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다면 저희들이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